마찬가지로 이분도 유독 무릎에 지방이 많았던 분인데 슬개골을 덮고 도가니살까지 지방 흡입을 잘 해주면서 수술 후에 무릎이 상당히 많이 얇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G7 클리닉의 조윤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도가니살을 포함한 무릎 지방 흡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허벅지 엉덩이 무릎, 그러니까 흔히 알려진 허벅무 지방 흡입을 할 때 거기서의 무가 무릎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무릎 지방 흡입을 할 때 약간 슬개골 밑쪽에 있는 결체 조직 사이사이에 있는 도가니살을 같이 빼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수술 결과에 많은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수술 전 사진인데 오늘의 주제인 무릎을 좀 보시면은 무릎의 안쪽, 앞쪽, 바깥쪽에 볼륨감이 많이 있어 보이는 두툼한 지방이 있고 슬개골 밑에 쪽에도 이렇게 외측과 내측으로 약간 울퉁불퉁한 자갈 느낌의 볼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해서 무릎의 안쪽, 앞쪽, 바깥쪽,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슬개골 아래쪽에 도가니살이라고 하는 부위의 지방까지 깔끔히 빼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재수술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가 지방 흡입을 복부도 하고 허벅지도 하셨던 분인데 오늘의 주제인 무릎을 보시면 무릎의 안쪽, 앞쪽, 바깥쪽이 지방이 많이 남아 보입니다. 그리고 슬개골 아래쪽에 외측과 내측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도가니살도 좀 남아있죠.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면 이분도 재수술인데 무릎의 안쪽에 지방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바로 위는 좀 많이 과흡입을 해서 파여있던 케이스였고 더 위쪽으로는 또 지방이 남아서 되게 굴곡진 허벅지 안쪽의 라인을 가지고 저에게 재수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루엣들이 문제가 있고 오늘의 주제인 무릎의 안쪽에 볼륨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무릎을 약간 굽히고 위에서 아래로 보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남아있던 지방 볼륨이 무릎을 굽히게 되면 더 이렇게 튀어나와 보여서 더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른 케이스 몇 개를 더 보여드리면 이분도 재수술인데 무릎 주변을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무릎이 약간 대나무 느낌의 모양으로 변해서 저에게 재수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무릎의 안쪽, 앞쪽, 바깥쪽 그리고 좀 아래쪽에 도가니살까지도 지방이 많이 남은 케이스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에 흉터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주변에 지방이 매우 많이 남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슬개골 바로 위쪽으로 지방을 많이 남기게 되면서 무릎을 이렇게 펴고 서게 되면 슬개골 바로 위쪽에 있던 남았던 지방이 슬개골을 사이에 두고 눌리게 되면서 주름이 많이 잡혀버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전에 이런 도가니살을 포함한 무릎을 의사가 꼼꼼히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바로 디자인을 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해 봤는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디자인이 좀 남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무릎을 보시면 슬개골 위까지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슬개골을 덮지도 않고 더 밑에 쪽에 도가니살까지는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저의 디자인을 보시면 이분도 재수술 케이스였는데 슬개골과 아래쪽에 있는 도가니살까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옆모습에서도 슬개골 아래쪽 도가니살까지 되어 있고 무릎의 외측까지도 꼼꼼히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재수술 케이스였는데 무릎의 안쪽, 앞쪽, 바깥쪽이 다 디자인이 되어 있고 슬개골을 넘어서 도가니살까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모습에서도 디자인이 충분히 넓고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옆모습도 디자인이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과 도가니살까지도 제대로 뽑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디자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통해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수술 전, 수술 후에 보시면 외측은 곡선인 듯 직선인 듯 허벅지 안쪽은 일자로 떨어지면서 허벅지도 물론 지방 흡입 결과가 좋았지만 오늘의 주제인 무릎을 보시면 무릎의 안쪽, 앞쪽, 바깥쪽이 잘 정리되고 도가니살까지도 많이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유독 무릎에 지방이 많았던 분인데 슬개골을 덮고 도가니살까지 지방 흡입을 잘 해주면서 수술 후에 무릎이 상당히 많이 얇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무릎의 안쪽, 앞쪽, 바깥쪽까지 지방이 매우 많이 남아서 대나무 마디 느낌의 무릎으로 저에게 재수술을 받았던 분인데 수술 후에 무릎의 안쪽, 앞쪽, 바깥쪽이 잘 정리되어서 많이 무릎이 얇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도 아까 보여드렸던 분인데 무릎 슬개골 위쪽으로 지방이
많이 남아서 주름이 이렇게 형성되어 버렸던 분인데, 수술 후에 무릎 주변을 정리를 잘 하면서 무릎 주름이 많이 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의 내측과 외측을 정리하지 않으면 뒷모습에서도 이렇게 무릎이 두꺼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도 저에게 재수술을 받으면서 뒷모습에서도 무릎이 얇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도 재수술 케이스인데 무릎에 흉터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에 지방이 많이 남았던 케이스입니다. 저에게 재수술을 받으면서 무릎이 많이 좁아지고 볼륨이 많이 줄어들고 도가니살까지 많이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도가니살을 포함한 무릎 지방흡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